BBK BBKC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C 소유주 헌정 방송 봉주 21회 시작합니다. This is Nakumsu. I wish you the best of luck in breaking through the controls and repression and reaching the population. 낙곰수 멤버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통제와 탄압을 뚫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여기는 하버드 기숙사 에이크론 322호실에 식탁 테이블을 저희가 강탈해서 약속드린 봉주 21회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촘스키 선생이 나는 꼼수다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네. 촘스키 선생을 저희가 MIT에 본인 사무실에 가서 연구실이라고 해주세요. 연구실? 네. 이게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게 바로. 네. 나는 꼼수다와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나아가 전 세계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뜻깊은 강의를 뜻깊은 주의를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말이지 우리가 가서 여기에 토크 콘서트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 한마디 하시더구만. 저를 쳐다보더니 네. 무슨 음악을 하느냐고 콘서트라는 얘기를 듣고 네, 할아버지가 참 아직 이 토크 콘서트 문화를 모르고 계셔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김영민도 말이죠. 간단한 농담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세계적 석학에게 자신의 농담을 보여줘서 웃기고 말겠다고. 원래 촘스키 선생님 스키 좀 타십니까? 이 농담을 준비해 갔으나 스키 좀 타세요. 자기는 그 질문 하나 하겠다고 했으나 졸라 30분 넘게 의표를 찌르는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의표를 찌르는 수면 상태로 돌입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촘스키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 방 안에서 조른 새끼 네가 최초야 이 새끼야.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들어야지. 자,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용민의 영어 방언이 완전히 터졌다. 입국과 출국 그 기간 내내 단 한마디의 영어도 하지 않았던 김용민. 심지어 입국 신고서에다가 영어에다 써야 되는데 스페인어에다 쓰다가 못 나올 뻔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살다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야 이게. 봤더니 알고 봤더니 스페니쉬였어요. 혼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 한 분이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스페인어 회화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튜디오스에게 김용민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 한 잔이 아니라 한 통. 물 큰 병 한 통을 다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스프라이트 하나를 통째로 달라고 했었죠. 이 모든 것은 이제 바디 랭귀지로 했는데 그러자 스튜디오스가 그렇게 큰 물을 혼자 다 마실 수 있겠느냐 하자 김영민이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베이비. 그러자 스튜디오스 1초 후에 빵 터집니다. 마구 터졌어요. 그러면서 김영민이 스튜디오스를 바라보며 또 자신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I am 쇼크 조커. 그러자 스튜디오스 2초 후에 또 빵 터집니다. 쇼크 조커. 예. 1시간 내내 비행시간 1시간 내내 용민이 보고 너무 웃어서 용민이하고 계속 농담을 주고받는 딱 두 마디로 네. 베이비와 쇼크 조커.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스가 와서 그 베이비가 언제 나오냐, 잘 자라고 있냐, 평생 그 베이비와 함께 할 것이냐 이런 대화를 쭉 나누고 그녀의 이름은 토이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영민이 뉴욕에서 최초로 혼자 외출을 합니다. 근데 김용민은 외출 싫어했고요. 어디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인이 있는 데는 절대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졌어요. 야밤에 혼자서
슈퍼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용민아 안 된다 말렸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모든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 물어봤어요. 뭘 사려고 하느냐? 네. 면도기를 사오겠다. 너 그 면도기 어려운데 너 괜찮겠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종업원에게 면도기를 달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브미 쉐이브 툴. 했어요. 잠시 약 2, 3초 멈칫거리던 종업원 알아듣고 네. 어디 있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김용민이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면도기를 들고 와서 면도기 잘 면도기를 썼어요. 잘 썼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면도기를 봤더니 봤더니 분홍색이고요. 분홍색이고 비너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용민아 너 뭘 사온 거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리 털 깎는 걸 사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림에 여자 다리가 그려져 있는데 면도기 아닌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저는 그게 마크인 줄 알았지. 여자 다리표 면도기. 이름은 비너스였어요. 비너스. 여자 다리표인 줄 알고 예. 면도기 잘 깎여? 잘 깎여. 한번 깎아봐. 그래? 예, 깔끔하게 깎였습니다. 짧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미국에 나와 있는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고요. 네. 이것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저희를 법원에 묶어두고 또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그렇죠.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게 뜻대로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정봉주 저희가 귀국하게 되는 10월 1일까지 가석방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저기 예고한대로 10월 중으로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광장에서 나와라 정봉주를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5.16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나 해야 되겠어요. 가장 큰 사건이었을 텐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네. 인혁당이 아니라 민혁당 사건에 대해서. 민혁당! 근데 그 사과 이후에 유신 잔재에 대한 해소, 그 다음에 장주나 의문사, 아니면 정수장학회는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서 몇 가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줄 알았는데 곧바로 첫 번째 제스처로 말춤을 추셨어요. 과거사 의지의 표명을 말춤으로 하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반전.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누난 강남스타일. 자,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다시 등장합니다. 성상납 정우택 선생 또 나오셨습니까? 이 포털 검색어의 종결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화려하게 컴백합니다. 아니 근데 정우택 최고위원이 한동안 집거에 하시다가 한철수 원장이 뛰어들자마자 무임승차한다고 하더니 진정성 없는 쇼다, 뭐 불안감을 조성한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저희가 정우택 성상납 검색어로 포탈을 잠시 도배한 사이 한동안 쉬셨어요. 그동안은 쉬시다가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시고 활동을 재개하셨어요. 저런. 그러나 그분의 성상납 의혹은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분의 성상납 의혹이 해외 진출을 하는 이분은 말이죠. 화수분과 같이 끊임없이 검색어를 생산해내십니다. 자, 오늘의 검색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저희가 증언 녹취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제이씨 회장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을 앉혀줍니다. 그 여종업원 2명하고 술을 마십니다. 나갔을 때 2명을 앉혀줍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 대만 애들하고. 대만 회장은 둘을 호텔로 데리고 가라, 다 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종업원 한 명이
자꾸 저에게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명만 데리고 갑니다. 대만 회장이 이제 둘을 데리고 나가라. 다 보내주겠다. 얘는 그날이라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승리라고. 그래서 얘 빼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데리고 있죠. 대만 회장이 정우택을 데리고 호텔로 가고 그리고 여종업원 한 명을 호텔방에 넣어줍니다. 이제 대만 회장이 호텔로 이제 그 정우택을 먼저 모시고 가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 호텔방으로 넣어줍니다. 찬바람이 부는데 땅거미가 지는데 호텔 찬바람이 부는데. 자, 지금부터 최초의 라이브 CM송이 김영필에 의해서 불리겠습니다. 호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우택 제주도도 모자라. 우택 대만까지 갔다면 그날의 초이스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우택 난 너를 사랑해.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역사의 평가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을 위한 우리 용민이의 헌사였습니다. 네. 김승진의 숫자를 잠시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그냥 라이브로 김영민이 생으로 방금 작사해가지고 사실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해외 로케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만에서도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죠. 방금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입니다. 9월 6일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과 함께 한국제시 청년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손인석 씨가 9월 24일 화요일 전격 구속됩니다. 왜 이 손인석 씨가 전격 구속되느냐? 우선 이 손인석 씨와 정우택 새누리 최고위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됩니다. 손인석과 정우택과 손인석은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손인석은 정우택을 정치적 멘토라고 하고 따랐습니다. 충북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미국 방문에도 쫓아갔습니다. 제주도 골프 행사에도 여러 번 함께 참여했습니다. 손인석 씨는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 행사를 주관했던 것이 충북 청년 경제 그 포럼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제주도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인석 씨는 지역 유지 중에 유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충청북도에서 건설회사, 특히 토건회사를 크게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분들이 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여러 모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런 분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충북 청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충북 지역의 여러 상공인들, 특히 젊은 상공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우택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자체는 충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경제포럼과 결합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정치를 펼치려는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너죠. 그런데 정우택 성상납 의혹이 지난 총선에서 제기가 되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그 배우로 손인석 씨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과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손인석, 그 포럼의 사무총장이었던 손인석일 수밖에 없다. 3월 16일 날 총선 직전이었죠. 그때 크라임 투 길티라는 그 사이트에서 정우택 성상납 의혹이 폭로됩니다. 폭로되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죠. 이것은 손인석의 작품이다. 이렇게 단언한 정우택은 18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인석 등 3명을 그냥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모든 것은 손인석한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예. 이 둘의 갈등은 결국 손인석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인석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정우택 새누리 최고위원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이렇게 보는 충북 지역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네, 둘의 갈등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인석 씨는 정우택 최고위원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예. 그거죠. 저희가 예. 대만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민의 부탁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우택 대만 검색 부탁해요. 뭐라고? 정우택 대만 네.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 손인석 씨가 9월 24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예. 전혀 새로운 내용을 증언합니다. 예. 네. 지난 정우택 관련 방송에서 항상 출연해서 네. 네. 구수한 입담으로 예. 과정을 설명해 주었던 이재표 충청 리뷰 편집국장 이 국장님이 실질 심사 직전에 구두로 증언을 받아낸 내용인데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알바들의 존재. 네. 이 알바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구두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에게 지급한 돈 500만 원의 용처는 트위터 알바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됐고 1,000만 원은 선거운동원 알바비, 즉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로 지급됐다는 말. 그러니까 나경원이 500이 트위터 애들 알바비, 1,000만 원이 선거운동원 알바비, 대학생 유세단 알바비.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 엄기영에게 준 돈 1,000만 원도 유세단 알바비로 쓰였다는 말. 전경도 1,500만 원은 유세단 알바비. 4월 27일 재보선 경남 김해울 후보 김태호의 경우는 큰 사건. 김태호는 좀 커요. 김태호 건은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거 간단치 않은 내용입니다. 실체가 있었어요. 실체가. 네. 우리가 항상 의혹만 가지고 있던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새누리당 주변에서 이런 알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바의 존재가 새누리당의 주요 당직자에 의해서 그 금액과 함께 네. 최초로 거론된 사례입니다. 이것이. 손인석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청년위원장은 국회의원 배지를 별 이변이 없는 한 다는 자리였고요. 그 전에 강용석이 이 자리를 지냈습니다. 간단한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알바를 쓰고 있다는 게 손인석 씨를 취재한 충청 리뷰 이재표 편집국장이 덧붙인 말은 손인석 씨가 1억 피부과 논란이 커질 무렵에 이모 씨라는 인사를 통해서 당에 500만 원을 송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500만 원은 어디다 썼다고요? 이것이 바로 트위터 이용자, 트위터리안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경원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은 선거 바로 직전에 터진 거예요. 네. 돌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트위터상에서 불리한 여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지. 예.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돌발적으로 여론이 불리할 때 긴급 투입 때는 알바들. 긴급 알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500만 원 정도를 써서 알바들을 풀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불리한 사건이 터질 때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불법 자금이다. 이 자금은 장부에 없는. 자, 알바의 존재가 그리고 그 금액이 최초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출신에 의해서 거론된 사례입니다. 이 네. 디테일은 우리가 좀 더 추적해 갈 것이고 여기서 이것도 아주 주목됐습니다. 그 엄기영 당시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후보 이분에게도 1,500만 원을 손인석 씨가 이제 건넸는데 이 가운데 5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최문순 당시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밀착 감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후보가 다른 후보를 예. 감시하는데 돈을 썼다 이거지. 거기에다 돈을 500만 원씩, 1,500만 원씩 쏴주고. 구체적으로 금액도 나왔고 그 금액의 용도도 나온 겁니다. 이게. 이놈들 꼼꼼한 놈들이네. 자, 박근혜 박근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온라인 선교를 표방해 놓고는 실제로는 정치적 댓글을 다는 알바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들은 기알단. 왜 이래? 기독교 알바단. 아니야. 십자군 알바단. 십알단. 온라인에서 십알단은 발음이 너무 어려워. 온라인에서 논쟁이 컸습니다. 저한테 메일 많이 왔는데 김용민의 시발단, 김어준의 기알단 여러 논쟁 끝에 시발단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 자, 십알단. 다시 한번 발음해 보라고. 십알단. 아이씨 어려워. 시발단이 아니라 십알단. 기알단이 이게 아니야. 의문학적으로 볼 때 좋은데. 십알단이 훨씬. 좋아, 그러면 승복. 네. 시발단. 뭐야? 아니 근데 이 시발단을 어떻게 저희가 추적이 시작했냐면, 네. 모 종교인이. 모 목사입니다. 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데 예. 대단히 적극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물론 목사도 스님도 그럴 수는 있어요. 자신이 시민인 이상 네.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정도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트위터를 분석해 보다가 네. 매우 이상하게도 동일한 아이디가 그분의 트윗을 RT 예.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반복된다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글을 올리면 거기에 RT 동의를 표시하는 아이디를 보면은 비슷하고. 저는 그 목사를 좋아해요. 목사의 성향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RT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갔어요. 네. 누가 RT를 하는가? 그렇죠. 어떤 내용이 하는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는가? 거기에 규칙은 과연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예. 있더라. 아 그래요? 규칙이 있더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내용을 RT하는 계정이 무더기로. 이 모 목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신도가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 부목사 출신 이시며 본인이 직접 온라인 선교를 하는 법인을 운영하며 활발히 SNS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그렇죠. 활동을 하셔야죠. 트윗이 활발해야 할 텐데 정치적 특히 안철수 공격 그리고 박근혜 옹호하는 트윗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 트윗에는 반드시 아까 거론했던 알바단이 붙나요. 일정한 패턴의 RT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를 공격하고 네. 그리고 박근혜를 옹호하는 것이 네.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입니까? 목사들 되지?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의문이 시작된 건데 이분의 이제 활동 내용을 좀 보면은 작년부터 특히 낙곰수 폐지를 주장하셨어요. 올해는 애플에서 낙곰수를 팟캐스트에서 폐지하라는 요청을 이분이 하시기도 하고 여하간 이 주로 리트윗되는 내용이 기독교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떤 계정들 아이디가 있는지 주르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약 열흘에 걸쳐서 모든 아이디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그 아이디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추적을 했더니 대략 440개 440개가 이 정치적
트윗에 리트윗을 주로 하는 시발단으로 매우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440개의 계정이 따라 움직인다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낼 수 없도록 그 하나의 계정을 한번 쓰면 그 다음에 일정한 패턴이 지난 다음에 다음 계정을 쓰고 그러니까 똑같은 계정을 연속으로 그 리트윗하는데 쓰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쓰고 좀 쉬었다가 딴 걸 쓰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 계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트윗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좋아요. 이 목사의 성향이 좋아.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리트윗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정은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건 없이 이 계정은 단독 활동이 거의 없고 리트윗만 하는 리트윗을 위해서 탄생한 아이들 리트윗을 할 때도 한 번 쓰고 나면 좀 시기합니다. 그 계정을. 그런 패턴들이 있고 나름 머리를 썼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440개를 다 추적해서 하나의 완벽한 도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도표를 저희가 주진우와 김영민의 트윗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파악한 이 시발단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선 얼굴 마담이 있어요. 얼굴 마담이 정치적 트윗을 딱 때려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실행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실행 조직이 알트를 막 때립니다. 이 목사의 경우에 강동구의 사무실에서 대략 20여 대의 PC를 동원해서 서너 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은 시발단 이렇게 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선교단체 이렇게 했겠죠. 간판은 매우 깔끔합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녹색 소통. 각하의 국정 운영 철학에 발맞춘 비슷하네.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녹색 소통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막 RT를 때리잖아. 그러면은 RT가 많으면 SNS 순위 사이트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리트윗 1위, 2위 이런 식으로. 예. 사람들이 리트윗 많이 된 걸 찾아가지고 그 사람 글을 읽어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안철수 문재인에 관한 수백 개의 부정적인 RT가 쫙 트위터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안철수를 검색하면 부정적인 게 걸리는 거죠. 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여론을 덮어버리고 조작된 여론이 검색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네네. 알바의 존재의 이유네요. 검색할 때 부정적인 여론이 노출되게 하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노출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순위 사이트에 높은 등수를 올라가면서 이것이 대세인가 보다. 이게 여론인가 보다. 이게 여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조작인 것이죠. 자, 여기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과연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이 구조. 얼굴 마담 있고 얼굴 마담 밑에 시발단 있고 시발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정을 운영해서 쫙 퍼뜨리고 순위를 올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조작한 여론을 트위터상에 깔아버리는 그러면 이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겠느냐. 이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얼굴 마담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얼굴 마담이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아니면 여러 사람일지 저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아직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사람은 찾은 것 같다. 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얼굴 마담 밑에는 시발단이 있어야 돼요. 얼굴 마담의 멘션을 리트윗할 시발단이 밑에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퍼뜨려지지가 않는다 이거지. 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발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적 중에 있다. 자,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상근 직원을 운영하고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된단 말이에요. 돈. 자금이 어디서 오느냐? 이 아까 나경원 원포인트 하루 아니면 한나절 그 작은 알바를 위해서 500만 원을 쏴줬습니다. 이 사무실 임대는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대형 교회에서 임대해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선거 활동에 쓰인다고 생각하고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지속적인 상근 인건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죠. 4대 보험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는 보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운영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의문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의문이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대형 교회와 정치권의 결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경우도 많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또 김영민이요. 그렇죠. 예. 네. 그 김홍도 목사 2007년 12월 2일 주일 예배. 그러니까 대선을 한 보름 정도 앞두고 있던 우리 시점이었습니다. 각하가 당선되신 바로 그 대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예수님 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각하죠. 네, 장로님이 테러를 당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기도하라. 지금이라도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정치권과 교회가 결탁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예, 우리 조용기 목사님, 네네. 큰 목사님. 훌륭하시죠. 예, 1992년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실 때 1992년 3월 18일 강남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한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기독교가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이 대통령은 장로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계와 보수 정치권의 공생관계. 네. 이것은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9월 10일 방문했습니다. 네. 우리 조용기 목사가 사실상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국민일보에 네.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 한기총 사무실에 안 왔었다. 안 왔었다? 안 왔었다. 왜냐면 박근혜 후보를 갔었거든요. 예. 네. 그걸 10일 걸더라고. 안 왔다고 10일. 왜 가야 돼, 씨발, 거기를. 근데 꼭 보수 정치인만 이 일을 해요. 개신교가 말이죠. 예. 보수 정치인과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연계가 아니라 아예 한 발을 들여놓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산 영도에 한진에 희망버스가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막으라고 우리 빤스 정광훈 목사가 1,000만 원 주었다. 버스 대접비로. 네.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한테 1,000만 원 줘가지고 버스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전광훈 목사님도 네. 2007년 4월에 마산에서 연인 집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그런 말도 했었어요. 자, 네 번째 의문이 이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언제 게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로지 이 얼굴마담 개인이 선택하는 것인가? 그럴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인가? 혹은 누군가와 협의하는 것인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정치적 메시지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모 목사와 새누리당 SNS 조직의 커넥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 새누리당에서 지난 11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새누리당이 SNS 컨설팅 전문가로 영입한 사람이 있는가? 있었어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전에 SNS 컨설팅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던 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인맥경영연구소의 구창환 소장입니다. 자, 이분은 현재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 센터장이자 새누리당 눈높이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새누리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거나 역임하고 있는, 자, 새누리당의 SNS 전문가로 영입된 분과 새누리당의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이 모 목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찾기 시작했어요. 네. 찾았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시발단의 알바 계정. 네. 그 계정이 이 구창환 소장의 글을 RT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네티즌의 계정이 구 소장의 멘션을 RT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희가 알바가 명백하다고 찾아낸 이 계정들이 구창환 위원을 RT하고 있더라. 여기서 저는 연결 포인트를 찾아낸 것입니다. 목사가 현직 목사가 당에 있는 SNS 담당자하고 연결돼서 정치적인 멘션을 계속, 그리고 한 후보를 비방하고 한 후보를 띄운다. 시발단 알바 계정들이 구창환 소장의 멘션을 RT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가? 네. 그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 정도의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문이야. 그럼 구창환 새누리당 소셜지원센터 센터장이 모든 대메시지의 총책임자인가? 네. 아니지. 당연히. 이런 여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온라인상의 활동은 당연히 새누리당의 여론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인가? 최소한 새누리당의 공보를 책임지는 자리.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캠프에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저기 명박이가 26일만 들어갔다 나와야하는데 이 씨발 2년 6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 씨발 엄마 이 씨발. 저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공보 조직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 SNS 메시지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 아래에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얼굴마담 트위터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얼굴마담의 트윗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는 트위터 알바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 시발단 하나를 우리가 찾아냈다. 자, 이것이 유일한 알바단인지,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는 것인지, 자금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큰 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럴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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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나는 각하를 존경합니다. 멋대로 몸만 부고 병원 자주 갈까봐 의료 민영화 추진하시네. 그땐 아파도 다쳐도 무대포에 맞아도 병원 갈 수 없고 그땐 절대로 아파도 다쳐도 돈 없으면 병원 갈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우리 각하께선 절대로 멋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반대해도 할 건 하시는 우리 각하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폭탄 하나 터뜨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엔 아마도 저희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충청 리뷰 이재표 국장이 기사를 썼겠지만 현 시점에선 최초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폭탄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캠프가 선대위의 의장단을 선임했어요. 이한구, 안상수, 임태희, 김무성. 이 김무성 말이죠. 저희가 트로이 목마. 그렇죠. 무관도 끝내고 복귀할 것이다. 복귀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벌써 2달 전부터 주장했는데 드디어 복귀했어요. 복귀하자마자 막말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장단 마지막 멤버가 누구냐? 김태호. 이 김태호 의원 관련해서 저희가 엄청난 폭탄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폭탄이냐? 때는 지난 2011년 4월 4.27 재보궐선거 때입니다. 저희가 4.27 재보궐선거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나는 꼼수다가 최초 녹음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시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 그리고 단일 후보였어요. 단일 후보였고요. 단일 후보. 그리고 여기에 유시민 전 대표가 올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고향에서 과연 친노 후보가 탄생하느냐 마느냐고 하는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친노와 범야권이 결집했죠. 그리고 상대는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 김태호 후보는 경남도지사였습니다.
하지만 각하의 예쁨을 받고 국무총리를 거쳐 차기 대권 후보로 키우려는 꿈나무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에서 낙마하고 미끄러지고 삑살이 나죠. 그런데 재기를 바로 이 김해을 재보선에서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친 사람은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재보선에 나왔어요. 네.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태호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권에도 그리고 우리 각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1억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줘서 투표를 방해했다. 자, 어떻게 방해를 하려고 했느냐. 네. 물론 이건 당연히 이 1억 원은 선관위에 신고도 안 된 불법 자금입니다. 예. 김해을 유권자 중에는 말이죠. 부산 창원 지역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유권자 중에 3분의 1은 창원을 기반, 창원 주변에서 3분의 1은 부산 주변에 그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랍니다. 직장인이 많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 지역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을 했거든. 제가 창원 극동방송에서 일했고 창원 MBC에서 토론 프로 사회를 봤거든요. 창원에서 김해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는 창원 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요합니다. 삥 돌아가야 돼요. 저쪽으로. 창원 터널 여기가 막힌다. 밀린다. 그러면은 재보선. 그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평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8시까지 그 집으로 가야 돼. 6시 퇴근하고 8시까지 투표하러 되돌아오는 젊은 직장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터널이 바로 창원 터널이다. 네. 그런데 이 창원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을 방해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젊은 직장인들의. 그렇죠. 완전 디도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저 투표 시간을 조금만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는 시간인데 거기에 러시아워에 걸려서 그 늦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요청했습니다. 창원 터널을 통해서 창원에 사는 분, 마산에 사는 분들이 김해공항에 가는 길이 많거든요. 근데 한 2시간 전에 출발하지 않으면은 비행기 못 탈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지역에선 상식이에요. 투표소까지 들어가는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언론, 중앙 언론에서도 이 창원 터널의 교통 체증이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당장 당시에도.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4월 27일 이틀 전인 4월 25일 연합뉴스 김해열 투표율 창원 터널이 변수. 그렇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원 터널이 투표율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김태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이봉수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3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이 구사되지 않나. 이거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고 지금부터 팩트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시 돈을 직접 전달했던 지금은 구속된 그러니까 방송 초반에 정우택의 대만 성상납을 증언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바로 그 손인석 씨가 구속 직전에 자필로 남기고 간 문서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자, 선거를 앞둔 4월 당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한나라당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입니다. 김태호 당시 후보에게 1억을 전달하라는 요청을 당이 손인석 씨에게 했어요. 그래서 손인석 씨는 자신이 먼저 1억을 마련합니다. 자기의 개인 계좌 외환은행 계좌에서 09018 땡땡땡땡땡땡에서 1억 원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김해로 직접 본인이 가서 전 경남 정무부지사 안모 씨 김태호의 최측근이고요. 김태호의 측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태호의 최측근이고 대학 후배입니다. 그래서 1년 후배. 경남 지역에서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이 안모 씨에게 5천만 원을 일단 전달합니다. 5천만 원을. 그리고 그 다음 날 손인석 씨의 측근 임모 씨를 통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을 역시 김태호 캠프 사무실에 전달합니다. 네. 자,
요 돈의 전달 과정은 대단히 자세하게 계좌번호와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왜 개인이 자기 돈으로 했나? 네. 이 돈은 선거 이후 당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아하. 5천만 원은 손인석 씨의 회사 계좌로 회사입니다. 토건 회사. 예.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송금 받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당 총무국에서 국장한테 직접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이것은 그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손인석 씨의 자필 문서의 내용입니다. 네. 이 목적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이 1억 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터널을 막아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라.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막냐? 불필요한 공사를 해서 네. 교통 체증을 유발하라 하는 작전이 하나 있었고 일단 그날 창원 터널에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통행량 계측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실제 이 돈에 의한 공사인지 네. 아닌지는 확정할 수 없어요. 낮에 그러니까 진행되다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애초에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그 공사를 했는데 항의가 심하니까 항의가 심했습니다. 당시 임유철 감독이라고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를 소재로 한 비상이라는 영화 축구팀.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던 그 감독인데 창원 터널을 사수하라 이런 명목으로 인제대 학생들과 함께 감시단을 꾸려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방해하고 있나 공사하지 않나 그거를 찍고 감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일찍 끝낸 것인지 예. 아니면 계획만 되고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 계측기 교체는 원래 계획된 것이었던 건지 확정할 수 없으나 최초 이 돈을 마련할 때 계획은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라였어요. 예. 사실 오후 2시께 누리꾼들한테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누리꾼들한테 창원터널에서 공사 중이란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공사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경남도민일보가 이걸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였냐? 차량을 동원해서 퇴근 시간 전까지는 여권에 유리한 유권자를 실어 나르고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일시에 몰려서 그 지역에 교통체증을 유발시켜라. 창원터널 근처에. 그렇죠. 차량을 동원해서 유권자를 실어 나르다가 퇴근 시간 즈음에 그 지역에 몰려가라 이거지.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라 이거지. 이 두 번째 계획은 실행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희는. 네. 낮에 실컷 사람을 실어나르는 걸 한 다음에 그 차를 가지고 갈 일도 없는 창원터널에 갔다는 거 아니야 이거. 가가지고 괜히 서 있는 거 아니야. 밀려와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당시 보도를 보면은 차량 동원 투표 사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들을 태우고 투표소로 이동을 반복하는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동영상 채증해가지고 이 차량을 찾으라는 그런 게 많이 떠돌아다녔고요. 트위터상에서도 특정 차량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그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김태호 측이. 근데 5천만 원으로 카니발 한 대 했겠냐고. 아니 5천만 그렇죠. 아니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100대입니다. 5천만 원이면. 예. 렌트카로 하루를 차를 빌리는데 10만 원가량 하고 거기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데도 10만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건비 다 해서 50만 원 든다고 쳐. 그렇죠. 예. 아주 많이 주고 줘서 50만 원 쳐. 그래도 100대예요. 100대. 이것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100대가 한꺼번에 저녁 시간에 터널로 확 몰려간다고 생각해봐. 네. 그걸로만 막히는데 너무 넉넉하게 준 거예요. 만약 25만 원으로 치면 200대가 몰려가는 거야. 그렇죠. 한꺼번에 200대가 일부러 천천히 가고 한꺼번에 그 시간에 몰려들어봐. 못 지나가. 씨발. 자, 이 사건은 말이죠. 디도스 때처럼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디도스 때는 우리가 잡아냈지만 예. 1개 비서관, 20대 비서관이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모든 기관을 동원해서 덮어버렸잖아. 하지만 이것은 말이죠.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게다가 그 돈을 직접 마련해서 자기 계좌로 1억을 계좌번호도 알아. 네. 그 계좌로 돈을 마련한 사람이
그리고 그 돈을 직접 들고 와서 전달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금 계산서도 있고요. 당 총무국에서 국장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달한 사람의 이름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네. 자, 이건 말이죠. 교통 체증 디도스. 네. 그렇죠. 오프라인 디도스. 터널 디도스. 새로 나왔어요. 이 터널 디도스 이 씨발 딱 걸렸어. 이게 당이야 이 씨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맨날 공작당이라고 그러니까 공작. 새누리 공작 새누리당.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여 마침내 밝혀진 단 하나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최초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건데.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서 김태호 의원 현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의장. 이야. 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이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사실. 범죄죠. 민주주의를 유리라는 도둑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자, 지금부터 네이버에서 김태호 터널 디도스 검색 부탁해요. 네, 김태호 터널 디도스 신조어 나왔습니다. 터널 디도스. 오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정우택 대만과 김태호 터널 디도스. 과연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이 사안 말이죠.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자 이 대선 기간 내에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이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의장이거든. 그렇지. 네. 자, 한국에 들어가는 즉시 이 사안 보다 깊숙이 파헤쳐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폭탄 투하 완료. 네. 자, 지금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꺾였습니다. 네. 네, 사과도 그다지 효과가 없어. 아니,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말뿐인 사과를 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있어야죠. 그게 말뿐인지 아닌지는 그 당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말뿐이에요. 지금 형국은 그렇게 사과를 요구했을 때는 역사의 판단을 맡기자고 하다가 그렇죠.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런 제스처를 취하니까 불과 사람들이 며칠 믿을 수가 만에. 없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선거에서는 먼저 치고 나가는 것, 판을 주도하는 것, 이니시테이브를 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그걸 잃었어요. 새누리당이 가장 잘하던 게 이겁니다. 주도권을 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선공 선빵. 일단 수비 모드로 들어가면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비 모드로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자, 진보는 그렇게 코너에 몰리잖아요. 예.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자학을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데 진보는 코너에 몰릴 때 말이에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 자학하기 시작. 그러나 보수는 이럴 때 말이죠. 공작을 합니다. 결집하고 공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식적인 공작의 시즌이 오픈되었음을 저희가 선언하는 바입니다. 대선은 공작의 계절입니다. 하물며 이번처럼 새누리당한테 여건이 구도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공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공작은 우리가 상대한다. 아하.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주 역설적인 대선입니다. 그런데 야권에 그런 후보가 2명이나 돼! 한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우리 정치사에 전에 없던 일이고요. 세계 정치사에도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2명이나 되는 경우는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했고 아마도 후무할 것이다. 빨리 12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쫄지 말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5.16 유신 민혁당 사건 등은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또 5.16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나 해야 되겠어요. 가장 큰 사건이었을 텐데 박근혜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네. 인혁당이 아니라 민혁당 사건에 대해서. 민혁당! 근데 그 사과 이후에 유신 잔재에 대한 해소, 그 다음에 장주나 의문사, 아니면 정수장학회는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가서 몇 가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일 줄 알았는데 곧바로 첫 번째 제스처로 말춤을 추셨어요. 과거사 의지의 표명을 말춤으로 하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반전. 그런 반전 있는 여자. 강남스타일. 자,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다시 등장합니다. 성상납 정우택 선생 또 나오셨습니까? 이 포털 검색어의 종결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화려하게 컴백합니다. 아니 근데 정우택 최고위원이 한동안 집거에 하시다가 안철수 원장이 뛰어들자마자 무임승차한다고 하더니 진정성 없는 쇼다, 뭐 불안감을 조성한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께서 저희가 정우택 성상납 검색어로 포탈을 잠시 도배한 사이 한동안 쉬셨어요. 그동안은 쉬시다가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시고 활동을 재개하셨어요. 저런. 그러나 그분의 성상납 의혹은 제주도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분의 성상납 의혹이 해외 진출을 하는 이분은 말이죠. 화수분과 같이 끊임없이 검색어를 생산해내십니다. 자, 오늘의 검색어는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저희가 증언 녹취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제이씨 회장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을 앉혀줍니다. 그 여종업원 2명하고 술을 마십니다. 아가씨 2명을 앉혀줍니다. 술을 먹습니다. 대만 애들하고. 대만 회장은 둘을 호텔로 데리고 가라, 다 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종업원 1명이 자꾸 저에게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명만 데리고 갑니다. 대만 회장이 이제 둘을 데리고 나가라. 다 보내주겠다. 얘는 그날이라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생리라고. 그래서 얘 빼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데리고 있죠. 대만 회장이 정우택을 데리고 호텔로 가고, 그리고 여종업원 1명을 호텔방에 넣어줍니다. 이제 대만 회장이 호텔로 이제 그 정우택을 먼저 모시고 가고, 그리고 얘를 이제 그 호텔방으로 넣어줍니다. 찬바람이 부는데 땅거미가 지는데 호텔 찬바람이 부는데. 자, 지금부터 최초의 라이브 CM송이 김영필에 의해서 불리겠습니다. 호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우택 제주도도 모자라. 우택 대만까지 갔다면 그날의 초이스 버리고 내 곁에 돌아와 주렴. 우택 난 너를 사랑해.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굽니까? 역사의 평가에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을 위한 우리 용민이의 헌사였습니다. 네. 김승진의 숫자를 잠시 좀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그냥 라이브로 김용민이 생으로 방금 작사해가지고
사실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해외 로케인 관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만에서도 성상납을 받았다는 주장이죠. 방금 이 증언을 한 사람은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입니다. 9월 6일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과 함께 한국 JC 청년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손인석 씨가 9월 24일 화요일 전격 구속됩니다. 왜 이 손인석 씨가 전격 구속되느냐? 우선 이 손인석 씨와 정우택 새누리 최고위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됩니다. 손인석과 정우택과 손인석은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손인석은 정우택을 정치적 멘토라고 하고 따랐습니다. 충북 도지사 시절에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미국 방문에도 쫓아갔습니다. 제주도 골프 행사에도 여러 번 함께 참여했습니다. 손인석 씨는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그 행사를 주관했던 것이 충북 청년 경제 그 포럼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제주도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인석 씨는 지역 안에서 스튜디오스에게 김영민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 한 잔이 아니라 한 통, 물 큰 병 한 통을 다 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스프라이트 하나를 통째로 달라고 했었죠. 이 모든 것은 이제 바디 랭귀지로 했는데, 그러자 스튜디오스가 그렇게 큰 물을 혼자 다 마실 수 있겠느냐 하자 김영민이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베이비. 그러자 스튜디오스 1초 후에 빵 터집니다. 마구 터졌어요. 그러면서 김영민이 스튜디오스를 바라보며 또 자신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I am 쇼크 조커. 그러자 스튜디오스 2초 후에 또 빵 터집니다. 쇼크 조커. 예. 1시간 내내, 비행시간 1시간 내내 용민이 보고 너무 웃어서 용민이하고 계속 농담을 주고받는. 딱 두 마디로. 네. 베이비와 쇼크 조커.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스가 와서 그 베이비가 언제 나오냐, 잘 자라고 있냐, 평생 그 베이비와 함께 할 것이냐, 이런 대화를 쭉 나누고. 그녀의 이름은 토이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김영민이 뉴욕에서 최초로 혼자 외출을 합니다. 근데 김용민은 외출 싫어했고요. 어디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더구나 미국인이 있는 데는 절대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졌어요. 야밤에 혼자서 슈퍼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용민아 안 된다 말렸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 모든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 물어봤어요. 뭘 사려고 하느냐. 면도기를 사오겠다. 너 그 면도기 어려운데 너 괜찮겠어?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업원에게 면도기를 달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브미 쉐이브 툴. 잠시 약 2, 3초 멈칫거리던 종업원 알아듣고 어디 있는지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김용민이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면도기를 들고 와서 면도기 잘 썼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그 면도기를 봤더니 분홍색이고요. 분홍색이고 비너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용민아 너 뭘 사온 거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리 털 깎는 걸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림에 여자 다리가 그려져 있는데 면도기가 아닌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저는 그게 마크인 줄 알았지. 여자 다리표 면도기. 이름은 비너스였어요. 비너스. 여자 다리표인 줄 알고 면도기 잘 깎여? 잘 깎여. 한번 깎아봐. 그래? 깔끔하게 깎였습니다. 짧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미국에 나와 있는 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고요. 네. 이것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저희를 법원에 묶어두고 또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런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그게 뜻대로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정봉주 저희가 귀국하게 되는 10월 1일까지 가석방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저기 예고한대로 10월 중으로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광장에서 나와라 정봉주를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유지 중에 유지였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충청북도에서 건설회사
특히 토건 회사를 크게 운영해왔는데 이런 분들이 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여러 모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런 분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었어요. 그 충북 청년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충북 지역의 여러 상공인들, 특히 젊은 상공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우택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자체는 충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경제 포럼과 결합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 정치를 펼치려는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너죠. 그런데 정우택 성상납 의혹이 지난 총선에서 제기가 되자 예.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그 배우로 손인석 씨를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과거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손인석, 그 포럼의 사무총장이었던 손인석일 수밖에 없다. 3월 16일 날 총선 직전이었죠. 그때 크라임 투 길티라는 그 사이트에서 정우택 성상납 의혹이 폭로됩니다. 폭로되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죠. 이것은 손인석의 작품이다. 이렇게 단언한 정우택은 18일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인석 등 3명을 그냥 고소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모든 것은 손인석한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예. 이 둘의 갈등은 결국 손인석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인석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한 정우택 새누리 최고위원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이렇게 보는 충북 지역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 네, 둘의 갈등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인석 씨는 정우택 최고위원회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 예. 그거죠. 저희가 예. 대만 사건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영민의 부탁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정우택 대만 검색 부탁해요. 뭐라고? 정우택 대만 네.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 손인석 씨가 9월 24일 오전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예. 전혀 새로운 내용을 증언합니다. 예. 지난 정우택 관련 방송에서 항상 출연해서 네. 구수한 입담으로 예. 과정을 설명해 주었던 이재표 충청 리뷰 편집국장. 이 국장님이 실질 심사 직전에 구두로 증언을 받아낸 내용인데 뭐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알바들의 존재. 네. 이 알바들의 존재를 입증하는 구두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나경원에게 지급한 돈 500만 원의 용처는 트위터 BBK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소유주 헌정 방송 봉주 21회 시작합니다. This is Nakumsu. I wish you the best of luck in breaking through the controls and repression and reaching the population. 낙곰수 멤버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통제와 탄압을 뚫고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여기는 하버드 기숙사 에이크론 322호실에 식탁 테이블을 저희가 강탈해서 약속드린 봉주 21회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촘스키 선생이 나는 꼼수다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촘스키 선생을 저희가 MIT에 본인 사무실에 가서 연구실이라고 해주세요. 연구실? 네. 이게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게 바로. 네. 나는 꼼수다와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나아가 전 세계 언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뜻깊은 강의를 뜻깊은 주의를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말이지 우리가 가서 여기에 토크 콘서트를 하러 왔다고 하니까 예. 한마디 하시더구만. 저를 쳐다보더니 네. 무슨 음악을 하느냐고 콘서트라는 얘기를 듣고 네 할아버지가 참 아직 이 토크 콘서트 문화를 모르고 계셔요. 이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김영민도 말이죠. 간단한 농담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네. 세계적 석학에게 자신의 농담을 보여줘서 웃기고 말겠다고. 원래 촘스키 선생님 스키 좀 타십니까? 이 농담을 준비해갔으나 스키 좀 타세요. 자기는 그 질문 하나 하겠다고 했으나 졸라 30분 넘게 의표를 찌르는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의표를 찌르는 수면 상태로 돌입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촘스키를 만나러 가가지고 그 방 안에서 조른 새끼 네가 최초야 이 새끼야.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들어야지. 자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용민의 영어 방언이 완전히 터졌다. 입국과 출국 그 기간 내내 단 한마디의 영어도 하지 않았던 김용민. 심지어 입국 신고서에다가 영어에다 써야 되는데 스페인어에다 쓰다가 못 나올 뻔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살다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야 이게. 봤더니 알고 봤더니 스페니쉬였어요. 혼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 한 분이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스페인어 회화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